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범죄 피해자 법률 구조 사례, 오늘은 보이스피싱 구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김모 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 1팀의 김수경 수사관입니다. 본인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해서 몇 가지 확인차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김 씨는 그러나 뭐에 홀린 듯 검사를 사칭한 사람이 불러준 안전계좌라는 계좌에 2,6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30대 초반 가정주부 A 씨도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고수입 알바, 세금 회피를 위해 판매 대금을 입금받아 회사에 전달해줄 사람 모집, 수고비 하루 200만 원 지급이라고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매출 증가로 인한 소득세를 면하기 위해 본인 소유 통장을 통해 물품 대급을 지급받고 이를 인출해주면 하루 2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돈이 궁했던 A씨는 문자메시지 수신자에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됐습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보이스피싱 주동자와 통장 명의자 A씨를 상대로 사기당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냅니다. 1심은 김 씨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주동자 외에 통장 명의자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속아서 통장을 넘겨준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대법 판결에 따른 선고로 이미 인출된 돈에 대해서 통장 소유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벌이며 고군분투하던 김 씨는 통장에서 돈을 뽑아준 사람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해하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공단은 김 씨가 범죄 피해자고 구조 타당성이 있다며 무료 법률구조 결정을 내리고 항소심 변호를 맡습니다. 항소심에서 공단은 통장을 대여한 A씨에게도 불법 공동행위자로서 함께 피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좌를 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통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었다. 입금된 돈을 직접 출금해 인출책에게 전달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배상액을 1,6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조필재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 통장 전달자에 대한 배상 책임 의무가 면제되었는데 이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이번 사건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의 의의는 어차피 빌려주더라도 보이스피싱 형사 민사상 책임 안 지니까 얼마든지 안심하고 빌려주게 되니까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더 활발하게 활개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아지기 때문에 최소한 이 판결 계기로 통장 명의를 빌려주기만 해도 어쨌든 간에 상당 부분 피해액 중에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경각심을 줘가지고 금융감독원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입금을 하라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무조건 관계기관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이 이용되고 이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주거나 통장을 넘겨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공단 측은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